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험 잘 보셨죠? 뭐 충격은 뭐 자기 실력 나온 건데.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기대치가 자기가 공부를 안 했는데 기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거기에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짜증나는 거지. 근데 본인을 잘 가만히 앉아서 돌이켜 보면 짜증 낼 일이 아니야. 본인 실력이요, 그게. 그죠? 근데 괜찮죠? 앞으로 전진만 있으니까. 그죠? 계속 뭐 오전에 이렇게 푸시면, 그죠? 어떤 풀어보면 또 나중에 다 쌓이면 실력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재 14페이지를 푸시면 돼요. 14페이지 할 차례죠? 3단의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이거 있죠? 총론 부분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입니다. 성립 시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낼 세금이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이 얘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냐, 이런 것들은요, 확정 시기,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일단, 확정 시기는 간단합니다. 내가 낼 세금이 얼마라고 딱 결정되는 시점은, 이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징수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방법은 신고납부 방법이 있고, 부가주의 조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거고, 이건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부과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경우를 내가 1억에 사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1억에 하면, 이대로 세금을 내면 되겠죠? 자, 근데 1억에 사서 내가 9,800에 신고하면, 그죠? 1억에서 9,800에 신고하면 이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다운계약 쓴 거죠?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걸 1억에 사서 9,800에 신고하면, 원주 시장에서는 얘가 내가 1억에 샀는지 9,800에 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만 알기 때문에 니들이 알아서 신고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고납부 조세는 뭘 했을 때,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부가주의 조세는 내가 세금을 계산한 게 아니라 있죠. 대표적으로 재산세인데 요번에 나올 거 아니에요. 재산세가 20만 원 나왔어. 누가 결정한 거예요? 과세권자가 결정한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걔네가 결정해서 부과하면 돈만 내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부가주의 조세는 뭐 했을 때,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징수 방법만 알면 이건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취득세와 등록세하고 양도세는 신고납부니까 신고했을 때 그렇게 할 테고, 그죠?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걔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걔네들은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시험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건 어쨌든 이 부분입니다. 성립시기. 얘가 최근에 시험에 계속 언급이 안 됐죠. 근데 원래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립시기 부분은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물건을 취득하면 내는 게 뭐라겠죠? 취득세.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내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 내는 거죠. 취득 안 하면 안 냅니다. 그쵸? 그리고 얘는 언제 성립해? 취득할 때 성립된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만약에 취득세는 그 물건을 쳐다봤을 때 성립한다. 그럼 골치 아픈 거죠. 그죠?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취득했을 때. 등록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등기등록 할 때 내는 거잖아. 등기등록 안 하면 안 냅니다. 그럼 언제 성립해? 등기등록 할 때. 그냥 그런 거죠. 자, 재산세 나오죠? 재산세는 항상 언제라 하겠어요? 얘는 과세 기준이에요. 항상 이날이죠. 매년 6월 1일입니다. 얘가 6월 1일이면 따라가는 거 있죠? 뭐? 종부세. 종부세는 무조건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얘는 모든 기준이 재산세를 따라가니까 똑같이 6월 1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따지면 하나 더 있죠. 재산세 병기고지 세목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그죠? 지역자원 시설세는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 이거 내는 애가 내는 거니까 고지세 같이 나가니까 결론적으로 기준이 누구랑 똑같다? 재산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세 개 다 과세 기준일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얘는 일단 쌍피도 아니고 일단 세피죠. 한 방에 세 개 똑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팔면 소득세를 내게 되죠. 소득세. 자, 우리가 소득세는 지난 시간에 이 과세기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다 그러죠. 그럼 이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어떻게 내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몽땅 몰아서 이때 한꺼번에 정산해서 내라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정해진 기간이 끝나야지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정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득세 말고
법인세도 과세기간이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습니다. 날짜는 다르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얘는 셋 다 뭐가 정해져 있다.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이렇게 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순서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무상승계 관련되는 게 뭐가 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가 있죠. 자,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짜죠. 둘 다. 차이점은 뭐다? 주시는 분이 돌아가셨느냐, 살아계셨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상속세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끝이죠. 그러면 돌아가시면 무조건 뭐 돌아가신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상속 개시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뭐 재산 재분하러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증여세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죠. 그죠? 그럼 얘는 주는 건 누구 맘이요? 오야맘이죠, 오야맘. 그죠? 주는 사람 맘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아침, 점심, 저녁 조속으로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죠. 말로만 너 줄게. 이거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뭐 된다? 내 손에 들어와야 내 거다. 그래서 증여세는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여기다가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세. 그럼 부가세 우리 2개 배운다고 했죠? 뭘 부가세라고 한다 했어요? 2개. 그렇죠?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얘네 둘을 부가세라고 해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부가세 뜻이 자체적으로 세금을 부과 못하고 어떻게 이 본세에 덧붙여 내는 세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얘는 원래 자체적으로 과세를 못하는 애들이야. 그럼 납세 의무 성립 시기도 자체적으로 있을 리가 없죠. 성립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성격대로 가는 거죠. 부가세, 덧붙여 내는 세금이니까 그 덧붙여지는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과표가 되는 세목 납세 의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그래야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뭘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을 때 붙는 거잖아요. 얘도 그런데 얘도 결국은 뭐예요?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추가로 붙는 거니까 얘도 뭐다? 그 가산할 국세지방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인치세 같은 하나 있는데, 인치세. 여러분, 인치세는, 우리 부동산 등기할 때, 그죠? 매매할 때도 같이 붙이고, 자동차 등록할 때도 붙이죠? 그죠? 그럼 인치세, 자동차 등록을 가보시면, 그 담당 공무원이, 지금 사오라고 하죠, 이거. 그죠? 사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서 알아서 사오세요. 그래요? 그렇죠. 얼마짜리 사오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만약에 10만 원짜리 사오세요. 그러면 내가 낼 인지세가 얼마란 얘기예요? 10만 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걸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사다 주면 붙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그 과세 문서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그러죠. 왜? 얼마짜리 사오세요 할 때 이미 확정된 거고 갖다 붙이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하나 추가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수시부과하는 주세라고 그래요. 수시부과하는 주세. 이게 뭐예요? 예를 들면 누락이 된 거죠. 재산세를 7월 달에 부과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누락시켜서 8월 달에 발견했다. 그러면 이때 세금 어떻게 한다? 발견 즉시 그때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시부과하는 조세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끔가다 틀리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수시부가 할 때 이렇게 돼버려요. 수시부가 할 때 그러면 맞는 것 같죠. 수시부가 할 때가 아니라 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그렇죠. 소득세 같은 경우 시험에 보면 소득이 발생하는 때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문제를. 그러면 지금은 고를 수 있는데 시험 보러 가면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고 등록세는 등록할 때 성립하고 그러니까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내는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지? 그런 식으로 훅 가는 거죠. 그래서 성립 시기는 뭐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잘 알고 가도 웬만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많이 봤던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 보시면 되고, 자 만약에 얘가 시험에 얘하고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 얘는 그냥 그것만 되죠? 취득세는 언제 확정된다고요? 신고했을 때.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여기. 자, 얘네 둘은요, 상속받으시면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얘는 6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되고, 얘는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셔야 되고, 신고 안 하시면 가산세 부과되고, 신고하시면 세액공제 5%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은, 언제 납세 의무가 확정될까요? 신고했을 때 확정됩니까?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상적인 분이시라면 제가 하는 얘기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얘가 뭐라고요? 신고를 해대고 안 하면 가산세도 부과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언제 확정될까요? 신고할 때. 그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 거지. 그래서 맞잖아요. 신고한다는데 그게 정상인 거지. 여러분은 극히 정상이네요. 단간 한 가지 흠이 있다 뭐요? 답이 틀렸네. 답은 틀렸네. 정상인데 답은 틀렸어. 근데 이건 정상인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왜? 얘네 둘은 신고를 하는데 확정식이 여기입니다. 얘는 이거 두 개만 조심하면 돼. 얘네들은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왜 신고를 받느냐? 여러분이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걸 국세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신고를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걔네가 조사해가지고 그 내용이 확실하다고 걔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만이 뭐가 돼?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조심해야 되죠. 그럼 왜 그러면 신고를 받느냐? 그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신고를 하는데 10개를 신고해야 되는데 9개만 신고했다. 그럼 국세청이 조사하면 하나 빠진 게 발견됐죠? 그럼 걔는 무조건 포탈한 걸로 봐요. 그럼 나는 진짜 몰라서 신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길게 줬잖아요. 6개월. 증여세는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걔들이 최종 조사해서 결정을 하면 확정된다. 그럼 이런 분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 나는 5년 전에 상속받아가지고 세금 신고했는데 국세청에 아무 얘기 없던데 신고 돈 내는데 끝이던데 짜잘한 건 안 합니다. 짜잘한 거. 상속세 1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몇백 이걸 내가 걔들이 세무서 직원이 다 하면 과로로 쓰러지지. 한 막 매덕 기본 매덕 내고 몇십억 내 이런 거지. 그런 걸 조사하는 거예요, 걔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세금을 100억 내는 사람이 있고 1년에 20만 원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누가 세금을 많이 떼먹어? 누가 떼먹을 것 같아? 확률상. 100억이 떼먹는 거예요. 왜? 20만 원은 그게 다 드러난 게 전 재산이야. 더 이상 뭐 숨길 게 없어. 그게 다야. 근데 100억은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감춘 게 많다는 거지. 그런 애들을 관심을 갖는 거지. 여러분 세무조사 받아봤어? 안 나와. 우리 관심이 없어. 걔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나 세무 좀 해달라고 해도 됐다고 그래. 관심이 없다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소득 1년에 뭐 몇십억 발생해가지고 세금을 매덕 내거나 이러면 자동적으로 얘기 안 해도 걔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어라? 얘가 1년에 이렇게 돈을 버네? 세금을. 근데 이번에 1억 냈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1억 제대로 내서나 하고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관심 갖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걔들이 최종적으로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걸 내고면 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운 나쁘면 이제 나중이라도 걸리면 또 조사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그러니까 대기업체 이런 데는 뭐 세금 막 몇백억씩 막 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뭐 뉴스에 보면 뭐 누구야, 누구. 걔들 뭐 세금 포탈했다고, 양도세 포탈했다고, LG. 그죠? 장애거래 학원에서 뭐, 그죠? 신고 안 하고 100억? 뭐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안 하겠어? 다 뭐 나오면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심할 게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얘는 뭐다?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사유가 있는데 요거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소멸사유가. 올해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내용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내가 돈 낼 돈이 20만 원 결정됐어.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돈 내면 되죠. 뭐 내면 되죠.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돈 받을 게 50이고 친구지간에 줄 돈 50, 받을 거 50 있어. 그럼 전문용어로 뭐라 한다 이거? 쌤 퉁친다 그러죠. 퉁쳐. 환급 받을 돈이 있고 낼 돈이 세금이 둘이 쌤이에요. 그럼 뭐야? 퉁치면 되죠. 상계 처리한다 그러죠. 이걸 충당이라고 그래요. 이거 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과를 뭐해? 취소해. 부과 취소. 자, 여기 취소가 나왔습니다. 이 취소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민법에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민법에 취소가 나와. 민법 좋죠? 깝깝해? 자, 떠올리는 이미지를 딱 생각해보세요. 학개론, 공법, 공시법, 중개사법, 민법, 세법. 딱 했을 때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 학개론 그럼 막, 즐거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라 그래? 민법, 공법 그럼, 욕 나오죠? 막 속으로? 그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미지가 벌써 안 좋잖아. 민법 그럼 하면 벌써 싼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짜증난 상태에 시험과 수업 들으면 민법 선생님 아무리 열강해도 귀에 안 들어와. 왜? 그거 똑같잖아요. 내가 이 여자가 되게 싫어. 근데 싫은 여자가 자꾸 나한테 와서 잘해. 오빠 하면서 막 갖다 줘 샀고 더 짜증나.
왜? 싫은데 자꾸 하니까 왜? 나는 얘 관심 없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미지가 나는 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자꾸 와서 뭐 갖다 줬었고 친한 척 했었고 나는 얘한테 관심 있는데 얘가 자꾸 나한테 관심 더 짜증나. 왜? 얘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 근데 와서 자꾸 했었고 뭐 갖다 줬었고 막 그래. 열받죠. 그래서 왜? 나는 얘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걔가 뭔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날 구박해도 좋아. 막 하면 맨날 뭐라고 그래. 진짜 막 그래도 좋아. 이 여자 똑같겠죠. 그죠? 입장이. 공부도 똑같은 거야. 난 저 선생님이 너무 싫어. 그러면 수업 들어도 뭔 얘기인지 안 들어. 왜? 제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뭘. 근데 여러분 스타일 찾을 때야? 지금 연애해? 공부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들고 어딨어. 팔자르니 하고 1년은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세례를 시켜야 돼. 난 이 선생님 좋다. 이 과목이 좋다. 자꾸 하란 말이에요. 내일 공법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와가 일찍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 난 공법이 좋다. 공법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뭐라도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본인만 손해지 뭐. 그죠?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죠? 이게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가가 취소됐다는 민법상 법률 행위가 뭐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소멸된 거지. 그죠? 무효가 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의 만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제가 20년 전에 세금을 떼먹었어요. 20년 전에. 그죠? 근데 갑자기 20년 후에 내가 20년 세금 안 낸 걸 갖다가 지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물론 내가 떼먹은 건 이해해. 인정을 해. 근데 아니 20년 걸 지금 와가지고 세금 내라 열 받죠. 진작에 걷어가야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나 끝났구나 하고 마음 놓고 있는데 갑자기 내라고 열 받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돼. 그래서 법으로 기간을 정해줘요. 네가 만약에 내가 세금을 신고 안 했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요 정해진 기간 안에만 세금을 부과해라라고 기간을 정해주는데 그 기간을 뭐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만료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 만료된 기간 동안에 나한테 세금 부과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간 지나버리면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면 제척기간 대표적인 게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 그러면 제척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야? 10년 안에는 세금 부과할 수 있다. 내가 5년 전에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세 1억을 포탈했어. 아직은 안 걸렸어. 그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발 뻗고 못 자는 거요? 5년, 남은 5년. 왜 10년이니까 아직 10년 안 지난 거죠. 그럼 10년 안에는 국세청에서 발견하면 나한테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10년 전에 그런 게 있는 거야 하나.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죠? 근데 따져보니까 날짜가 어제부로 10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괜찮은 거죠. 그럼 오늘 가서 뭐라 그래? 원주 세무사 앞에서 야 이놈들아 내가 10년 전에 세금 1억 포탈했거든? 니네 모르지? 하고 막 약 올려도 돼요. 그럼 직원이 열받아가지고 조사해보겠죠? 근데 날짜가 하루 지났어. 그럼 끝나는 거지. 잘해야 돼요. 근데 하루 안 지났으면 또 죽는 거예요. 그죠? 제척기간 만료. 그죠? 이거 끝나는 거죠. 마지막 하나가 소멸시효의 완성이에요. 얘는 뭐냐면 얘는 부과를 하는 거고 얘는 징수를 하는 거예요. 부과했으면 징수를 해가야 되는데 얘가 부과만 해놓고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냅두는 거죠. 그리고 압류도 안 하고 독촉장도 안 보내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납세 의무가 소멸돼 버립니다. 자, 근데 요건 특징이 뭐냐면 이 소멸시효 완성은 그럼 5년이잖아요. 기간이. 이 말은 내가 5년만 안 내고 버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다 5년 버티죠. 왜? 세금 안 내도 되니까 내가 세금 10억을 체납하고 5년을 버텨. 여기 있으면 찾아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지리산 들어가서 반달려 먹고 놀다가 5년 놀다가 4년 하고도 364일째 되는 날 이제 내려오는 거죠. 하루 남았으니까. 막 반달곰이 말리는 거예요. 정들어가지고 네가 마늘 먹고 곰으로 환생하면 안 되냐고 꼬시는 걸 몰입치고 왔어. 목욕지에 집에 갔더니 뭐가 날라왔어? 독촉장. 이렇게 써요. 그럼 다시 여기 땡 5년이. 다시 또 독촉장 다시 5년. 압류 다시 5년. 뭐 날라와 다시 5년. 얘는 안 없어져요. 계속 연장되는 거야. 왜? 그래야 세금을 걷죠. 만약에 얘도 얘처럼 5년 딱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징수가 안 되면 국가시장체 운영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든 안 내든 뭘 내든 안 내든 걔들은 주기적으로 뭘 보내. 고지서를 보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좋은 말을 할 때 빨리 내라 이런 뜻도 있지만 네가 안 내도 계속 연장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게 소멸사유입니다. 장애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죠. 박스에다가 한 5개 써놓고 다음 중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봤어. 아, 돌아버리는 거죠. 문제는 깔끔하게 나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몇 개니? 이렇게 나온 거죠. 아, 요거는 이제 몇 개니는 뭐예요? 요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객관식의 탈을 쓴 주관식이라고 합니다. 무리만 객관식이고 내용은 주관식이요. 왜? 이걸 한 개라도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운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는 뭐가 좋냐면 박스에 탁 쳐놓고 옳은 것으로 옳게 묶인 걸 고르라. 기역, 니은, 디귿. 2번 니은, 디귿.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몇 개니 이거는 진짜 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시험 보는데 모든 과목에 박스형 문제가 전부 다 몇 개니 나왔다가 punk도 치질이도 없는 거야. 그죠? 그런 거죠. 될 수 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건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작년에 이게 나왔죠. 자, 그 중에 질문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자,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죠? 돌아가셔서 세금 내셔야 되겠죠? 어떻게 됐어? 상속된다니까, 상속. 만약에 돌아가시면 소멸된다 그래버리면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모든 사업자를 누구한테 낸다 했어? 그 집안의 최고령자 앞으로 내가지고 모든 세금을 체납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버티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시면 납세의무 소멸되면 폐업시인 거고 그 다음 고령자 앞으로 또 사업자 내가지고 또 체납하고 돌아가시면 납세의무 소멸되고. 그럼 아무도 세금 안 내지. 그죠? 그래서 사망 이런 것들은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교재는 14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 거 있죠? 성립 시기. 그거 위주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문제도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 사유는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제척기간 같은 것도 지금 외우지 마세요. 숫자 괜히 외우려고 머리 아프죠. 나중에 문제 풀 때 봐도 돼요. 근데 기본 사기 등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 5년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까지 지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정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0페이지 취득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요새 공부하니까 죽겠죠?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본인 스스로는. 자, 근데 제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게 정확히 열심히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얘기 딱 듣고 이 말이 나도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공부를 하는 거고 아닌 것 같아 그럼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예요. 내 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어. 이런 생각 들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면서 뭐라 그래? 나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는 간다고 전문대도 떨어졌어. 이런 생각 들면 공부 한참 열심히 해야 돼. 잘 생각해봐. 본인이 생각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진짜 서울대 법대 아니라 하버드도 갔을 거야. 이런 생각 들면 그 사람은 합격해. 지금 뭔 생각이 들어? 본인이 알죠? 본인이. 그죠? 지금 서울대를 관두고 4년 전에 전문대도 지금 떨어지게 생겼죠?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러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시험도 떨어질 수 있어요. 본인이 잘 생각해봐. 저는 진짜 학원 다닐 때 그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난 서울대 법대 할아버지 다 갔을 거다. 진짜 그 생각했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학교 간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세요. 대부분 그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진짜 이렇게 공부했으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엄마한테 칭찬받았을 텐데 그죠? 부모님한테 왜 이렇게 불효했나 모르겠다고 막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이 드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볼 때는 뭐 본인이 알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그런 마음이 들게. 그죠? 코피까지는 안 흘려도 돼요. 코피는 안 흘려도 되는데 마음 그 생각은 들어야 돼. 공부해서 코피 흘리는 건 진짜 힘듭니다. 그죠? 그럼 코피를 어떻게 흘려? 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공부하다 드라마 나오잖아. 이 공부하다 보니 여기서 툭 떨어진 책으로 거짓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걔가 체력이 약한 거지. 여러분 공부하다 코피 흘려봤어? 나는 코를 쑤시다가 이렇게 찔려가지고 흘려봤어. 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가 봐요. 그죠? 자, 취득세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옵니다. 얘가 21회 때부터 거의 최근 10년이죠. 계속 거의 세 문제 밑으로 나온 경우 거의 없어요. 네 문제 나온 적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올해도 뭐 무조건 세 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특징 같은 건 그냥 뭐 읽을 거 없고요. 그 밑에 2번의 취득의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내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득, 그죠? 세법상 취득은 무엇을 취득이라고 하는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자, 근데 이 구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다? 사실상 취득이라는 게 있고 간주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주 취득. 뭐 이제 취득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이건 실제로 취득한 거고 얘는 뭐예요?
실제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한 거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거 했었죠. 토지가 있어요. 토지. 내가 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죠?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내가 땅은 하나도 없는데 가진 건 돈밖에 없다? 그럼 얘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다? 돈 주고 사면 되죠? 나는 돈도 없고 땅도 없는데 엄마 아버지가 땅이 겁나 많다? 증여를 받을 수 있어요. 증여? 근데 돌아가실 때 자식이 나밖에 없어? 할 수 없이 주시겠죠? 상속. 그렇게. 난 돈도 없고 엄마 아버지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건 뭐밖에 없다고? 니역하고 삽밖에 없다고 했죠? 바다 메꿔야죠? 서해안을 메꿔야죠. 서해안. 동해 메꾸면 안 돼요. 동해는 안 메꿔져요. 그런 내 생에 못 메꿀 수 있어요. 서해 바다를 가서 메꾸면 돼요. 자, 땅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생각보다. 근데 전부 다 전답이에요. 전답. 논밭밖에 없어. 나는 대인 토지를 갖고 싶어. 그럼 팔고 살 수도 있지만 형질변경한다 그러죠? 지목변경. 지목을 바꿀 수 있죠. 이게 다 취득이라는 거죠. 이걸 자취득으로 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러면 사실상의 취득은 어떻게 나눈다? 승계 취득이 있고 원시 취득이 있다는 거죠. 자, 승계는 다시 뭐가 있다?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유상과 공짜로 취득하는 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그러면 이 매매가 대표적인 유상승계 취득이고 상속증여가 무상승계 취득이고 매립간척은 원시 취득이고 지목변경은 간주 취득에 들어가는 겁니다. 간주 취득의 특징은 소유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은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유상승계 대표적인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연부취득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연부취득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군데 열려 있어요. 걸려 있어요. 이게 지금 연부취득이 뭐예요? 돈을 어떻게? 돈을 1년에 한 번씩 돈을 주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연부취득 그럽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100억짜리를 사는데 내가 현재 현찰이 없어서 얼마? 5년간 얼마씩 20억씩 나눠주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걸 뭐라 그래? 연부취득 그래요. 그럼 이게 이런 얘기를 했죠. 5번에 걸친다. 이렇게 20억, 20억, 20억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얘가 돈을 5번에 걸쳐 나눠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세금도 나눠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20억을 뭐라고 했어요? 용어를. 이게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연부금액 그랬고 요 100억을 뭐라고 한다? 연부금 총액 그럽니다. 총연부금액 그러기도 하고. 그죠? 연부금 총액. 100억을 연부금액 그러면 무슨 뜻이 돼버려요? 1년에 100억씩 준다. 그런 뜻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총액이고 얘가 연부금액이고 일단 요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금을 이렇게 냅니다. 얘 20억 주면 취득 1로부터 60, 얘도 60 이렇게 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취득 시기가 언제냐?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 이게 뒤에 배울 건데 바로 자, 얘 계약서 쓰죠? 계약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1월 1일에 내 회 바뀌면 깔끔하게 20억 줄게 라고 계약서를 썼어. 그럼 1월 1일을 뭐라고 한다? 계약서상의 연부금 지급일 그럽니다. 이 돈을 못 준다겠죠? 은행 문 닫아가지고 1월 2일 날 돈을 줬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런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날이 취득일이 된다. 뭘로 안 간다? 계약서가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자, 근데 중간에 여기서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매년 이렇게 돈을 주다가 3번 주다가 4번째 내기 전에 등기를 쳤다. 그럼 이때 뭐야? 이때는 등기 친 날을 취득일 한꺼번에 취득한 걸로 보겠죠. 그럼 이날이 취득일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돼? 나머지 다 내야죠. 한꺼번에 40억. 그죠? 왜? 등기했다는 얘기 돈 다 받았다는 얘기니까 세금은 나머지 다 내야 되는 거죠. 자, 등기란 게 아니라 여기서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앞에 취득세 3번 됐죠? 이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이거는 있잖아요. 이 환급 얘기가 우리 세법상 2군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있긴 있지만 시험에 언급되는 건 2개인데 하나가 뭐냐면 등록세에서 나오죠. 제가 등록세 할 때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특징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 없다. 걔는 수수료역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환급 없다 그랬죠. 자, 얘는 환급을 해줍니다. 그럼 이 2개를 외우면 헷갈리겠죠. 근데 여러분 취득세는 환급을 해주면 안 되는겨. 왜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취득세. 걔 이름 왜 취득세예요? 그렇죠. 이름이 취득세야. 취득을 했을 때만 내는 세금이라는 거지. 계약 해제됐잖아요. 취득해서 안 했어. 안 했잖아. 안 했는데 냈으니까 얘는 뭐 해줘? 아, 당연히 환급해줘야지. 그럼 얘는 환급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급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연부취득이 성립이 되려면 조건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돼요. 왜 2년 이상이냐? 이것도 결국은 분할이잖아요. 나눠주는 거죠. 그럼 분할이란 말이 성립이 되려면 최소 2번 이상은 나눠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1년에 한 번씩 돈을 주니까 최소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기준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50만 원 초과. 자, 그럼 이 말은 50만 원 이하면 연부취득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왜 50만 원 이하면 안 됩니까? 면세점. 50만 원 이하 면세점 적용에 취득세 부과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부과를 안 하면 연부취득이고 뭐고 성립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면세점 금액보다는 커야 되니까 5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된 거죠. 자, 그럼 얘가 과표. 자, 여기서 과세표준은 얘입니까? 얘입니까? 연부취득은 과세표, 연부금액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연부금 총액이 과표입니까? 연부금이 과표죠. 왜? 여기다가 세율 곱해서 맨날 내는 거잖아. 그럼 얘가 과표죠. 이거는 뒤에 과세표준 시험 문제 물어볼 때마다 연부취득 항상 나온다고 봐야 되죠. 자, 근데 나온 김에 설명 미리 하면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죠? 자, 근데 이렇게만 딱 외우고 가면 문제를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연부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OX. 연부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오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 20억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에 연부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라? 얘는 틀렸어. 왜? 연부금액이지 뭐예요? 이렇게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뭐가 있어? 계약보증금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얘가 10억인데 이거를 3년간 3억씩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 1억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1년에 3억씩 이렇게 3번에 걸쳐 주기로 했어요. 3년간. 그럼 이때 그 계약금 있죠? 계약보증금. 얘는 연부취득 취득금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전체 10억이 연부금액이잖아요. 근데 계약금 미리 줬어. 그럼 얘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연부취득 나오면 뭘 기억하시죠? 연부금액 할 때, 과표 나올 때 연부금액을 과표한다. 끝. 그러면 안 되고 추가로 뭘 기억해라?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보증금이 있으면 그 보증금도 포함한다까지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얘는 과세표준은 뭘 가져간다? 연부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세점. 얘가 이 면세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뭘로 간다? 연부금 총액을 가져가는 거예요. 총액. 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총액으로. 그 다음에 취득 시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상 연부금 이렇게 돼 있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등기시면 등기시는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보고 중간에 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해준다. 이렇게 해서 연부취득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상은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상속과 증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시취득은 뭐가 있어요? 원시취득은 토지를 뭐하거나 매립하거나 간척한다. 그랬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런 거죠. 대표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쭉 기억할 게 이거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조립하거나 건조하면 그죠? 이게 원시취득이죠. 자, 근데 이때 그다음 뭘 기억해야 돼? 이는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걸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거 이 부분은 여기 이해죠. 그럼 이는 다른 말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취득에 하나여 과세한다. OX? O. 원시 과세 안 한다는 얘기는 승계취득할 때 과세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광업권, 어권이 있어요. 광업권, 어권. 그죠? 얘를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최초 등록을 뭐라고 하냐면 출원이라고 그래요. 출원. 처음으로 등록하라. 이것도 면제해 줍니다. 면제. 그죠? 자, 그러면 원시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건 이거거든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그죠? 그럼 얘가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거를 막 강조하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원시는 과세 이렇게 외워요. 그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그럼 결국 뭐야? 원시는 다 과세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시도 과세하는데 얘네들은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걸 착각해가지고 모든 원시 취득은 다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나오면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간주 취득. 여러분 이거는 제목 4개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것도 안 외우고 가면 진짜 골치 아프죠. 왜? 얘가요. 뒤에가 뭐 배운다 했어요? 중과산세를 배워요. 그죠? 그리고 특례세를 배워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 간주 취득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모르면 얘를 못 풀어요. 두 개 다. 근데 특례세도 얘가 정답인 게 몇 번 있었고요. 중과산세도 얘가 정답으로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럼 이 종류 4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걸 안 외우고 그냥 가버리면 얘가 하나만 틀리면 괜찮은데 얘가 문제, 2문제, 3문제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는 기억해야 돼요? 제목은 일단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제목. 종류. 뭐 있어요? 토지, 지목, 변경. 그죠? 일단 얘가 기본이고. 또 뭐 있어?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대수성 같은 거 니부들은 이런 걸 한 거죠. 그리고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의 뭐를 해? 종류를 변경해.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논밭이 있어. 이거를 뭘로 바꿔? 대로 바꿨어. 지목이 뭐가 됐어? 변경이 됐어. 그죠? 여기 갑 거예요? 이건 누구 거예요? 갑. 소유권 변동 없죠? 그런데 뭐가 됐다? 가액이 증가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증가된 만큼을 실제 취득 안 했지만 취득으로 간주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목 변경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간주 취득이 들어가지만 얘가 과세 표준 부분에 또 시험이 되게 잘 나오죠. 왜? 지목 변경은 증가한 금액을 과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되면 그때는 그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과표 물어볼 때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여기도 종류도 들어가지만 과표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얘는 셋 다 뭐가 돼야 돼?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과세 표준 가면 뭐라고 나와요? 얘네들 간주 취득은 그 뭐한 금액을 증가한 금액을 이렇게 나오죠. 왜? 이만큼을 취득으로 보니까 이게 과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뭐 있어요?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거 있잖아. 이거는 뭐 단독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제일 기본은 뭐야? 저 종류 4개를 먼저 외워야 된다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로 가요? 과점 주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과점 주주는 뭘 말한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50% 어떻게 해요? 초과. 이상은 아니에요. 초과되었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 50%는 과점 주주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얘가 뭐냐? 이런 거라 했죠. A라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10억 원어치를 취득을 했다. 그럼 A 법인이 세금을 다 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이 당시 갑이 뭘 했다? 이 법인의 주식을 사서 뭐가 됐다? 주주가 됐는데 근데 하필 지분이 60%인 거죠. 그럼 무슨 주주다? 과점 주주다 이 얘기죠.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한다? 네가 이거 직접 사진 않았지만 그 법인의 주식을 삼으로써 무슨 주주가 되었으니 과점 주주가 되었으니 너도 어떻게 하겠다? 이 해당 지분만큼 네가 취득은 안 했지만 취득한 거로 뭐 해서 간주해서 갑 너한테도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그럼 이 논리대로 하면 10억의 60%인 얼마? 6억에 대해서 갑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간주취득입니다. 갑 입장은 당연히 간주취득이죠? 왜? 이거 취득한 거 아니잖아 실제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뭔다?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립할 당시의 과점 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최초 과점 주주. 그러니까 얘가 40이었다가 60이 된 거죠. 최초로. 그럼 이때로 선다? 전체. 그죠? 60% 전체 이렇게 돼 있고. 또 제차 있죠, 제차. 제차는 뭐예요? 그러니까 과점 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됐다 그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한다? 그 이전의 과점 주주 지분보다 증가분. 전체는 아니고 증가분. 10%죠. 근데 여러분 이거 10% 계산하는 거 시험에 나왔었죠. 과표 계산하는 거 나왔죠. 이 설립 당시는 뭐 수주 껄핏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과점주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뭐래도 이거는 알고 가야 되는 과점주죠. 이 세 개는. 무조건 이거 불문하고.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는 전체, 재차는 증가분.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60% 얘가 낸다고 해봐요? 그럼 이때 60% 책임을 지죠. 자, 그런데 한 달 있다가 A 법인이 부동산 10억을 또 샀어요. 얘는 여전히 지분 60%예요. 이때는 얘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얘가 처음에 가중주주였어요. 10억 60% 책임졌죠? 취득을 간주했어. 한 달 있다 A 법인이 부동산 10억을 또 샀어. 얘는 여전히 지분 60%예요. 얘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얘가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한 번 과점주 영원한 과점주 이건 아니고요. 지분 변동 없으면 안 내는 거예요. 얘가 추가로 사더라도. 자, 그런데 제가 60% 책임을 져요. 이렇게 60%. 근데 이 내용을 봤더니 여기 뭐라고 돼 있다? 토지 5억, 건축물 4억, 텔레비전 1억 이렇게 나왔어. 텔레비 1억 이렇게 나왔어. TV, 텔레비전. 자, 이렇게 나왔어. 얘가 60%죠? 과세 표준 얼마일까요? 과표 얼마나 하겠어, 과표? 5억 4천, 6억 4천. 6억 그러면 안 되죠. 왜? 얘는 취득세 안 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60% 그러면 안 되죠. 요것만 취득세 내니까 9억이잖아. 그럼 9억에 얼마? 60%, 6, 9, 54, 5억 4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표가 이렇게 계산한 문제가 나왔었어, 실제로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는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그때는 전부 다 토지 건축물 해서 차량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0억이 다 취득세 과세세 생겼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얼마? 6억이 정답이었었죠. 근데 만약에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여기 총액에다 그냥 무조건 곱했다가 얘처럼 나오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과점주는 어쨌든 기본 세 가지는 일단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60% 세금을 내는데 최초 과점주주인데 그 당시 A 법인이 병이라는 신탁기관에 부동산 10억을 뭐 해놨어? 신탁을 해놨다. 그럼 이때 당시 최초 과점주가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요 신탁 재산도 얘가 같이 취득한 거로 봅니다. 한꺼번에 세금을 다 내라. 한 번은 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과점주주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과점주주 자체도 시험에 잘 나오는지요. 지목 변경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간주 취득이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순서. 종류 4개. 이거 못 외우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나중에 특례시에서 시험에 몇 번이나 얘가 정답이었는데 그걸 틀려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죠. 막 외우라 하는 것도 안 해오니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럼 뭘 외우는지 뭘 하긴 하는데 뭘 하긴 해요. 근데 이상한 걸 하는 거지 그냥 자꾸.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죠? 시험에 나올 확률 높은 걸 자꾸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자꾸 외워야 돼 이거. 그죠?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저 무조건 외우라 했죠? 열심히. 자꾸 보다 보면 외워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 지금 수도권에서 특강을 또 하거든요. 3, 4월 하고 지금 5, 6월 특강에서 어제 시작을 했어요. 기출문제 특강, 문제 특강을 하거든요. 그 문제를 이제 계속 풀잖아요. 그 어떤 현상이라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파트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막 한 4문제, 5문제 쭉 나와. 10년 치니까. 그러면 한 문제 풀고, 2문제 풀고, 3문제 풀 때 되잖아요. 그럼 다 맞춰요. 왜? 여기 나온 거 또 나와. 이게 나온 거 여기 또 나오고 4번, 5번째 가면 여기 가면 그냥 문제 딱 보자마자 몇 번이래 이래버려요. 근데 여기서 못 풀어요. 한 문제, 2문제까지는 좀 버벅거려요. 그러다가 3문제, 4문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답이 보이는 거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 얘는 몇 번이네. 마지막 5번째 딱 보면 얘는 3번이네 이런다니까? 왜 그래요? 이게 똑같은 게 나오니까 그런 거야. 똑같은 게. 그러니까 눈에 익숙해지니까 푸는 거죠. 근데 이때는 힘들어. 2문제는 못 푼다니까? 근데 이걸 똑같은 걸 계속 풀다 보면 여기 있는 게 여기 나오고 여기 있는 게 여기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실력이 갑자기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금방 보니까 똑같은 게 나오니까 맞추는 거예요. 그게 똑같다니까 문제는 다. 근데 기출문제가 맨날 그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계속 얘기하잖아. 기출문제 지금 나중에 꼭 풀어보셔야 된다고. 이것만 완벽히 알아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죠? 근데 공부는 결국 그러니까요.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니까. 내 눈에 익숙하느냐 익숙하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익숙은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 사람들 연장 3번, 4번 보니까 그 이어서 텀을 안 두고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익숙해지니까 금방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그 상태로 시험 보면 다 맞추죠, 이거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어렵냐고? 안 어렵다고 그래요. 왜? 지금은 안 어렵지. 이게 뭐가 어려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은 자기가 조금만 모르면 못 풀고 그러면 어렵다고 그래.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문제 내준 거, 오전에 푸는 거 있죠? 아까 아침에. 그거 문제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점수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왜? 아직 실력이 안 됐으니까. 그 여러분이 뭐 공부를 다 세법을 겁나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양심적으로.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얘기니까 뭐 서로. 그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거 가지고 혹시나 내가 말하는데 그거 한 4개, 5개 말했다고 막 실망하고 짜증내면 안 돼. 사람이 양심이 있으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내가 4개, 5개 맞은 것도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죠? 근데 10월달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10월달 가면. 진짜로. 지금 푸는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시험도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아직은 시간 많다겠죠? 너무 많은 걱정이야. 너무 많아서. 그죠? 내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지, 시간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서울대까지 나이 들어도, 전문대는 4년제 정도 갈 정도는 되겠네. 이 정도 생각, 마음 들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다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고득점은 아니어도. 그죠? 보시면 되죠. 교재는 20페이지에 뭐 취득의 범위 쭉 돼 있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21페이지 2번에 승계취득 나오죠. 거기 밑에 동그라미 2번 밑에 연부취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보면 가로 안에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이고 50만 원 초과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과표는 뭐가겠나? 연부 금액이 과표고 계약 보증은 포함한다. 뒤에 가면 과세표는 좀 자세히 나오죠. 취득 시기는 언제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고 면세점은 뭘 가지고 판단하고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연부 취득 중인 과세 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뭔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환급한다. 지금 한 얘기죠? 의제 취득 나와있죠? 거기 동그라미 1, 2, 3번 쭉 있어요. 종류 4개 외우세요. 밑에 동그라미 1, 2, 3, 4. 다른 것보다 종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건 꼭 알고 가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또 1, 2, 3번 있죠? 과점주주에게 그게요. 1번에 비상장 법인의 경우만 해당되고 동그라미 2번은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인 경우 뭐 한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 3번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취득한 거로 본다는 얘기는 전체 지분 다 취득으로 보겠다. 넘어가면 재차 나오죠. 4번에. 재차는 뭐라고요? 증가분에 대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번은 읽지 마세요. 5번은. 5번은 나중에 공부 좀 되시면 지금 좀 헷갈려요. 읽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취득 형태는 자,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거예요. 종류 무조건 외우시고 그죠? 그리고 과점주주대행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원시에서는 뭐 차량, 기계장비, 선박항공기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취득에 하나요? 과세한다. 여기까지는 꼭 가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줬다가 3번에 과세에서 나오죠? 여기부터.